네, 앞서서 오늘 엔화 약세 이야기 계속해서 해드렸죠. 엔화 약세가 다시금 가속화가 되면서 엔화에 대한 원화 환율 역시 또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4년 내 최저치까지 내려왔다고 하는데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또 해석을 해봐야 하는지 도움 말씀 들어봅니다. 삼성선물의 정미영 리서치 센터장과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먼저 엔화에 대한 원화 환율 하락 속도가 요즘에 좀 빨라지고 있다고요. 이 추세를 어떻게 봐야 되겠습니까? 네, 지금 엔화가 달러엔 환율이 그동안 지난 4월, 5월에 100엔을 넘고 103엔까지 치고 간 이후로는 계속 좀 횡보 장세를 보였었습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90엔에서 100엔 올라서려고 하는 시도가 이제 번번이 무산됐었는데 이번에는 이제 11월 14일 날 100엔을 처음으로 돌파를 했고 지난주에는 4개월 반 만에 다시 101엔대에 진입을 하면서 현재 고점을 이제 101엔 후반, 101.90엔까지 기록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이제 가파른 엔화의 약세 이런 부분이 엔원 환율도 끌어내리면서 지금 엔원 환율이 1,070원이라는 연 저점을 깨고 지금 현재 1,040원까지 내려와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근데 사실 엔화의 약세, 원화 강세로 올 초에 우리 증시가 상당히 고전을 면치 못했습니다. 글로벌 증시 일제히 상승하는 가운데서도 이러한 점에 좀 발목이 잡혀서 우리 증시 상당히 부진한 양상을 보였는데 연초와 지금의 뭐 환율대를 비교 분석을 해본다면 네. 어떤 수준인가요? 일단 연초에 그 증시 발목을 잡았던 당시 엔원 환율은 약 1,150원 정도였습니다. 예. 근데 지금은 이제 1,040원대니까 그때보다 오히려 그러네요. 엔원 환율이 훨씬 더 낮은 네. 상황인데요. 당시에 엔원 환율 급락이 굉장히 문제가 됐던 이유는 일단 엔원 환율의 하락세가 너무나 가파르게 진행이 됐었고 또 그 당시에는 엔화는 약세로 가고 원화는 강세로 가고 하면서 엔원 환율이 더더욱 벌어지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차트에서도 보시면은 알겠습니다만은 이제 엔원 환율 같은 경우가 지난 12월, 작년 10월 정도에 한 1,400원 정도 있었습니다. 근데 이게 불과 2, 3개월 만에 1,150원까지 떨어지면서 무려 20% 이상 절상이 되는 그런 흐름이었습니다. 네. 하지만 최근에는 그 이후로 이제 엔원 환율이 1,100원에서 한 1,100원 중심으로 이렇게 등락을 하다가 최근에 하락을 한 거고 최근에 하락폭만 따지자면은 한 10개월여에 걸쳐서 10% 정도 절상된 수준입니다. 물론 그 절상도 적은 거는 아니지만 작년부터 올해 넘어오면서 굉장히 가파르게 진행되었던 엔화 약세에 대한 충격보다는 훨씬 더 완화가 된 거고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또 이제 엔원 환율 자체가 굉장히 떨어진 거에 시장이 어느 정도 적응을 하다 보니까 네. 시장에서 그렇게 아주 좀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작년에서 올해 엔원 환율이 떨어질 때는 과연 엔화 대 원화 환율이 떨어진 것이 우리 경제, 특히 우리 기업들한테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 거기에 대한 우려가 굉장히 컸었습니다. 그렇죠, 예. 특히 이제 과거의 시계열 데이터를 가지고 엔원 환율 급락을 우리의 경제 여건에 대입을 해보면 굉장히 부정적인 지표들이 많이 나왔었습니다. 실제로 올해 이제 진행됐던 여러 가지 뭐 수출 여건이나 기업들 실적이나 이런 것들을 봤을 때는 우려만큼은 좀 그 부정적인 여파가 크지 않았다. 그걸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은 그 사이에 우리가 예전에 과거 시계열 데이터를 대입을 했던 그 당시 상황과 지금과는 달라진 점이 굉장히 많다라는 거죠. 일본이 그동안 시장 잠재력을 잃어버린 거, 그 다음에 대신에 우리가 어떤 시장 점유율을 갖고 있고 어떤 제품의 경쟁력이나 뭐 지역의 다변화 이런 부분을 상당히 잃었다는 부분들을 좀 보면서 시장에서 안도를 하는 그런 감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네. 엔원 환율 수준이 연초보다 낮기는 하지만 연초만큼 어떤 시장의 우려를 크게 자아내고 있는 상황은 아니지 않는가. 다만 지금 엔원 환율이 그럼 여기서 하락세가 멈출 거냐 이렇게 봤을 때는 추가적인 하락세가 여전히 좀 더 점쳐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우리나라 기업도 수출 시장에는 좀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밖에 없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네, 그렇군요. 그러니까 엔화 약세, 원화 강세가 연초에도 있었으니까 어느 정도 이 부분에서 학습 효과도 있을 테고 그리고 절대적인 수준도 물론 뭐 환율이나 지수대에 있어서 중요하지만 이 수준이 어느 정도 또 가파르게 일어나냐 변동성이 상당히 중요하니까 지금은 그때보다는 그래도 또 덜 가파르게 환율에 움직이고 있다는 점이 좀 우리에게 위안을 삼을 수 있는 거리가 되겠다라고 알아두시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엔화 그렇다면 다른 통화 대비해서는 어떤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까? 네. 그러니까 지금 현재 달러엔 환율이 왜 올라갔느냐 예. 이제 원인을 보면은 달러 쪽 요인하고 엔화 쪽 요인이 다 혼재되어 있습니다. 미국의 양적 완화
축소에 대한 기대감이 이제 달러화를 전반적으로 상승을 이끌고 있고, 그렇지만 달러 요인만 놓고 봤을 때는 달러 요인보다 엔화 요인이 더 좀 강하게 작용하고 있는 게 아니냐. 지난주에도 BOJ 총재가 좀 추가적인 양적 완화에 대한 힌트를 주면서 시장에서 엔화 약세를 다시 한번 좀 드라이브를, 달러 강세를 얻고 엔화 약세를 드라이브하고 있는 그런 양상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지금 엔화가 달러에 대해서만 약세를 보이는 게 아니라 상당히 많은 통화에 대해서 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즉 엔화 대 원화에만의 문제는 아니라는 거죠. 전반적으로 엔화가 많은 통화들에서 약세를 보이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지금 연초 이후에 엔화가 주요 통화 대비 얼마나 절상이 됐느냐 좀 비교를 해보면 지금 엔화의 약세가 통화별로 어떻게 좀 차별화가 되는지가 좀 분명히 드러날 것 같습니다. 네. 보면 이제 유로, 중국 위안화는 거의 안 움직였다니까 제외를 하더라도 유로나 스위스, 한국, 미국, 달러, 영국 뭐 이런 통화들에 대한 엔화 약세가 상당히 가파르게 나타나고 있는 반면에 뭐 캐나다, 브라질, 호주, 인도, 인도네시아 이런 통화에 대한 엔화에 대한 그 절상폭은 별로 그다지 크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경제 펀더멘탈이 취약해서 달러와 강세에 더 영향을 많이 받는 통화들은 엔화에 대한 강세 폭이 상대적으로 덜했고, 반면에 좀 저희처럼 펀더멘탈 비교적 견조하기 때문에 달러와 강세의 영향에서 상당히 그다지 영향을 받지 않는 그런 통화들은 오히려 엔화 약세에 따라서 이들 통화의 강세가 좀 진행이 되기도 하는 좀 그런 모습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엔화 약세가 모든 통화에 대해서 적용이 되기보다는 네. 결국 각국 펀더멘탈에 따라서 그 강세 요인이 좀 있는 통화들이 더 엔화에 대해서 강세를 보이고 있다. 이렇게 좀 요약이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군요. 엔화 약세 일단은 내부적인 요인과 외부적인 요인이 현재되어 있는데 내부적인 요인이 더 크게 작용을 하고 있다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내부적인 요인이라면 앞서 말씀하신 뭐 통화 정책이라든지 또 무역 적자 등 경기의 상황이 되겠고, 외부적인 요인이라면은 각국의 또 통화 정책이 되지 않겠습니까? 각국의 통화 정책 요즘에도 뭐 계속 나오면서 외환 시장은 물론이고 증권 시장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는데 이러한 흐름이 당분간은 좀 이어지겠습니까? 네, 뭐 금융위기 이후에는 소위 이제 전부 다 FRB 따라하기 뭐 이런 예. 게 일반화가 돼 있었기 때문에 시장 전망하는 것도 굉장히 심플했습니다. 근데 이제 이 양상이 작년부터 점점 복잡하게 시작을 했고, 올해는 이제 더더욱 혼란스러워지고 내년에도 이러한 행보는 좀 이어질 가능성이 상당히 높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일단 뭐 지금 미국 양적 완화 기조에 맞춰서 좀 느슨한 완화 정책을 펴고 있는 나라를 꼽자고 하면은 멕시코나 한국, 칠레, 뭐 캐나다 이런 나라들을 들 수 있을 것 같고요. 반면에 이제 양적 완화가 향후에 축소될 경우에 좀 타격이 많이 있을 것으로 보는 나라들은 오히려 좀 선제적으로 금리를 인상을 하고 있습니다. 브라질이나 인도네시아나 인도 이런 나라들이 거기에 해당이 될 것 같고요. 또 미국이 양적 완화를 앞으로 축소를 한다고 하지만 지금 경제 여건이 좀 그다지 좋지가 않아서 오히려 자국 경기를 부양해야 될 필요가 많이 있는 나라들은 더욱더 좀 공격적인 완화 정책을 펴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나라가 일본이고, 그다음에 유로존 그 ECB도 얼마 전에 금리를 깜짝 인하하지 않았습니까? 그런 나라에 해당이 될 것 같고요. 그 외에도 호주나 터키, 태국 뭐 이런 나라들이 이러한 부류에 좀 속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미국이 이제 양적 완화를 적극적으로 추구할 때는 거기에 이제 같은 동참하는 흐름이 펼쳐졌지만 이걸 빠져나오는 과정에서는 결국 각국의 경제 여건에 따라서 각자 자기에 맞는 통화 정책을 펼 수 없는 그런 여건이 나타나고 있다라고 보고요. 뭐 이런 흐름이 내년에도 이어질 가능성이 높고, 특히 내년에는 이제 선진국 통화 간의 어떤 통화 정책 변화 이런 차이가 보다 좀 환율에 적극적으로 반영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통화 정책의 차별화가 내년에도 계속해서 이어지면서 외환 시장을 좀 예측하는 데는 내년에도 좀 힘이 들겠다라는 말씀이시네요. 네, 앞서서 우리가 엔화의 가치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이야기를 나눠봤는데, 이렇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엔화에 대한 원화의 가치가 또 4년 내 최저 수준까지 떨어지면서 정부에서도 약간 또 현우석 부총리 같은 경우에도 어제 급격한 변동성은 좌시하지 않겠다라고 개입 가능성을 이야기를 했거든요. 네.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셨어요? 뭐 정부가 좀 소위 크리티컬한 포인트에서는 늘 이제 한마디씩 해왔습니다. 네. 지금도 이제 엔원 환율 하락세가 워낙 좀 가파르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시장 심리를 좀 다잡기 위한 그런 구두 개입성 발언이 아니었나라고 생각이 되고요. 하지만 엔원 환율 같은 경우는 우리 정부에서 방어하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면 달러엔 시장하고 달러원 시장을
들어가야 되는 그러네요. 달러 시장은 저희가 건드릴 수 없는 시장이거든요. 뭐 너무나 그 광대한 시장이기 때문에 결국 달러원 환율의 어떤 하락을 막음으로 해서 엔원 환율이 떨어지는 걸 막을 수 있는 뭐 그런 식의 대응이 가능한데 그렇다고 하면 개입의 한계가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엔원 환율 자체를 방어하기 위해서 강력한 시장 개입을 하기는 어려울 거라고 보고요. 일단은 뭐 이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연내에는 한 1,050원 정도의 저점을 유지하기 위한 그런 스무딩 오퍼레이션은 지속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달러 원 같은 경우에도 최근에 뭐 당국의 개입 경계가 여전히 존재하고 있는 가운데 1,060원을 전후해서 움직이고 있는 상황인데 달러 원 환율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보세요? 네. 뭐 저점을 또 받고 예. 저점 부근에서 정부의 강력한 또 시장 개입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반등을 하려고 했지만 달러와 강세라는 긍정적인 재료가 반등에 유리한 재료가 있습니다만은 국내에서는 계속해서 반등 심하다 쏟아져 나오는 그런 업체들의 물량이 또 환율 상승을 강력하게 막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렇다 보니까 최근 흐름을 통해서 저점과 고점을 좀 단기적으로 다 확인을 했던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최근 들어서 거래가 무척 부진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외환 시장 거래량이 11월 들어서는 하루에 한 50억에서 60억 달러 정도의 매우 작은 규모에 그치는 등 시장이 좀 철저한 관망세를 일관을 하고 있고 네. 업체들도 어떤 방향성에 대한 배팅보다는 어떤 실수요 물량을 처리하는 데 이렇게 집중을 하고 있다 보니까 전반적으로 달러와 강세와 정부의 개입이라는 부분은 환율 하락을 지지를 해주겠지만 수출업체의 꾸준한 달러 매물이 또 환율의 상승을 가로막으면서 당분간 1,060원 부근에 굉장히 좀 지루한 공방전이 이어지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1,060원을 전후해서 달러 원 같은 경우에는 지루한 공방, 지금 같은 현상이 계속해서 이어질 것이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그렇다면 앞서서 우리가 계속해서 이야기를 해본 달러화에 대한 엔화라든지 그리고 엔원 같은 경우에는 어느 정도 선을 예상을 하시는지 다시 한번 좀 정리를 해주시죠. 네, 달러엔 같은 경우는 이전 고점이 103엔 중반인데 예. 최근에 이제 102엔 부근까지 올라갔습니다. 근데 굉장히 어렵게 100엔 위로 올라섰기 때문에 여기서 상승세가 그칠 거다라고 예상을 하기보다는 좀 추가적으로 고점 넓히기 작업이 이어질 가능성이 높고 네. 좀 중기적으로 봤을 때 일단 105엔 선이 좀 타겟이 되지 않을까. 물론 거기까지 가는 속도가 그렇게 빠르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어쨌든 달러엔 환율은 추가적인 상승이 예상되는 그런 시점이라고 할 수가 있겠고 반면에 이제 달러원 환율은 뭐 달러화가 강세를 보인다고 하더라도 거기에 연동하는 폭은 여전히 좀 미진한 그런 흐름이 진행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최근 엔원 환율 하락세가 가파르긴 했지만 여전히 엔원 환율은 좀 추가적인 하락 압력이 있을 가능성이 높고요. 기술적으로 봤을 때는 이제 1,020원, 그다음 기술적으로 심리적으로 1,000원 선이 좀 향후 좀 강력한 지지선으로 작용을 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이렇게 외환 시장의 변동성, 오늘은 특히나 엔화 가치의 약세를 중점적으로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삼성선물의 정미영 리서치 센터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